네, 투자스쿨로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마켓레슨으로 시장의 흐름까지 읽어드립니다. 오후장 전략까지 연결해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고요. 오늘은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네, 검은 월요일이라는 우려 속에서 반등 시그널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9,000선을 목전에 두고 10,000포인트까지 거의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오늘은 8,000선까지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천스닥을 내어주고 현재 6%가량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낙폭을 좀 줄여내서 현재는 4.6%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네, 일단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어쨌든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와 관련돼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좀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도 있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와 관련돼서 좀 수급에 좀 쏠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아침부터 시장에 대한 어떤 부양, 의지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부부터 시작해서 젠슨양 CEO 같은 경우도 이제 리딩을 하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코스피 코스닥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잡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저점 대비 그래도 고점 대비 10% 이상의 지금 조정이 나왔죠. 한 15% 정도의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피보다 좀 더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18% 이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없는데. 그렇죠.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분할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가 자금이 없으실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손절을 하거나 현금화할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떤 이러한 시장 좀 힘들겠습니다만 오히려 버티면서 반등의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좀 더 맞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미리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내려간다고 손절을 하거나 이제 와서 현금을 마련하기보다는 지금은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젠슨왕 CEO까지도 지금은 AI 관련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섹터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섹터 어느 거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사실은 코스피를 당연히 이제 지탱하는 것은 이제 반도체 대형주 두 이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가 지난주부터 상당히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그러한 어떤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난주부터 아무래도 좀 이제 이런 좀 루머들이 좀 많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왕의 어떤 프레젠테이션 지난주 이제 대만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베라루빈 소캠2 관련돼서 메모리 용량 규격에 대한 부분들 2분의 1로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소식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 반도체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의 어떤 빌미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이슈로 보게 된다면 이 이슈가 좀 상당히 좀 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 반도체 특히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가 산업으로 본다는 것이 확실히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AI 기업 지분 인수를 통해서 국가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다라는 부분들.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주식과 관련돼서 리딩을 잘 하시는 분이죠. 델, 인텔 지금 여러 가지 좀 보였는데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AI 관련돼서 기업 인수를 하겠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AI 산업이 결코 이제 흔히 말해서 흔들릴 수 없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인식해주는 계기가 아닐까,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어떤 기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AI 기업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을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이 메모리 쪽과 관련돼서는 젠슨항 CEO가 지금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미팅을 하는 가운데 참 의미 있는 소식들이 많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SK하이닉스와는 제가 볼 때는 메모리의 거의 뭐 설계 파트너까지도 인식할 정도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미래를 거의 같이 설계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깐부가 됐더라고요.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이 메모리 쪽과 관련돼서는 AI 성능의 병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산 속도보다는 이제 메모리 대역폭. 그러니까 결국 이제 GPU가 아무리 빨라도 HBM이 없이는 성능이 안 나온다는 부분을 지금 젠슨항 CEO는 명백하게 그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는 AI 추론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추론이 학습보다는 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젠슨항 CEO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번에는 좀 AI 인프라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메모리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게임 산업을 찾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GPU라는 것이 이제 B2B가 아니라 B2C 쪽, 특히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AI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수요는 당연히 복리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지금 LPDDR, 뭐 이제 뭐 HBM, 결국 이제 뭐 낸드까지도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메모리 낸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LTA라고 하는 롱텀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메모리의 어떤 사이클을 끝내고 어떻게 보면 성장의 이 사이클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엔비디아 행보를 봤을 때는 이 AI로 인해서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가 이런 LTA 사이클을 넘어서 이제 구조적인 성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메모리 산업을 지금 젠슨항 CEO 같은 경우는 전략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모두 지금 만나면서 계속해서 주기적인 미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2분기, 뭐 올해 실적 관련된 부분들 더 나아가서 내년 실적과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지금 양사 합쳐서 좀 150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가 지금 1분기에 57조 영업이익 나왔는데 지금 이제 뭐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고. 계속 올라가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냥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워낙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종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구조적인 성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코멘트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내년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의 실적을 보면 좀 상당히 이 숫자가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약 한 560조, 와. 내년.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SK하이닉스가 420조. 그러면 이제 합치면 약 한 980조. 영업이익만으로입니다. 믿기 어려운 숫자긴 하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거 천조국 천조국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두 개로 영업이익 천조. 네, 내년입니다. 근데 이게 또 상영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정말 당연한 어떤 이 수급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지금 양봉 전환했죠. 그리고 네. 윗꼬리를 잡고 있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저점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지금 마이너스 2%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줄였죠. 예, 우리는 이러한 변동성 시대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어쨌든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축에서 반도체는 무조건 첫 번째로 체크할 어떤 종목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의 첫 번째 섹터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반도체를 왜 봐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이 주말 사이에 우리 증시가 쉬어가기는 했었지만 젠슨원과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나왔던 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 뉴스를 체크하느라 정말 바빴던 주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업황이 여전히 굳건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분기 실적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충분한 숫자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도체 투톤만으로 천조국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함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 반도체 대장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은 제가 볼 때 질문을 좀 받았는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조정 시에 그냥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여전히 그렇게 가져가는 생각을 게. 합니다.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를 좀 높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어떻게 보면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적인 요인의 어떤 조정은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기간 혹은 가격 조정을 줄 수 있는 좀 그러한 요인은 분명히 됩니다. 다만 지금 예전에 어떤 폭발력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좀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에 이 반도체 대형주와 달리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어떤 다르죠. 퍼포먼스가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최세원 회장이 지난주에 대만을 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소부장 중에서 좀 개별적인 좀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은 장비주들이 먼저 제가 볼 때는 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PSK라든지 테스, 뭐 유진테크, VM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52주 신고가 흐름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시세가 좀 살아있는 예, 좀 그러한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원익 아이피스라든지 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테크인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좀 꺾였습니다만 저는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장비 섹터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순환매가 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코스피 쪽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매수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도 장비 섹터들의 종목들이 최근에 좀 지난주 금요일을 좀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추세가 좀 살아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개별적인 종목들을 봤을 때도 좀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저는 체크해 보면서 충분히 순환매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반도체 섹터 전반에 대해서 조정 시 매수 전략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소부장 내에서도 장비주를 먼저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반도체 안에서 탑픽도 함께 알아봐야겠는데 저희 또 시간이 없습니다. 핵심만 간략히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뭐 가장 탑픽은 뭐 삼성전자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죠. 이제 오전에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쨌든 시장의 버팀목이고 우리나라 특히 이제 코스피 또 지수의 어떤 버팀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지금 네. 3분기부터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어떤 흑자 전환, 터닝 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더욱더 실적에 대한 제가 볼 때 기대감이 커간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시장이 내려갈 때 가장 먼저 만회할 수 있는 종목도 대장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반도체 sek터의 탑픽 삼성전자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섹터는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레저, 호텔입니다. 네, 레저와 호텔 하면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이 맞아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살짝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1,500원대 위에서 지금 부담스러운 숫자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수출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반도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좀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수치입니다만 이 부분을 살짝 틀게 되면 원화의 약세 이 네. 부분이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쇼핑을 할 수 좀 있는 더 쉽게 쓸 수 네, 있겠네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맞아요. 지금 뭐 유통 소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레저 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서울에 개업한 숙박시설이 거의 약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레지던스, 관광 호텔 뭐 순으로 지금 어쨌든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제 관광객의 지금 증가 상당히 가파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475만 명.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고요. 일단 작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관광객 수가 1,8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올해는 2천만 명을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K-뷰티, K-콘텐츠 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쇼핑도 상당히 많이 하죠. 근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떤 소비를 행태를 하던 간에 결국 잠자리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런 측면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호텔 같은 경우는 허가부터 준공까지 약 한 5년 이상. 오래 걸리네요. 네, 신규 호텔에 제가 볼 때는 입성 자체는 아직까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이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ADL이라고 하는 평균 객실 단가도 올라가고 있고 또 계속 만실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레저, 호텔에 관련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힘입어서 호텔 부분의 호황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섹터에 대해서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이 지금 섹터는 분명히 좀 매수로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위치하고 있는 어떤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호텔 레저에서 좀 두 가지 종목이 가장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GSP&L과 지금 서부 T&D인데 GSP&L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이라든지 공항 터미널 근처, 특히 이제 강남 쪽에 좀 많은 제가 볼 때는 이 숙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서부 T&D 같은 경우는 뭐 서울 드래곤시티 같은 좀 이태원 쪽이나 용산 쪽에 대한 이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지역에 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시장을 이겨내갈 수 있는 어떤 종목으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호텔 레저팡에 대해서도 탑픽으로는 GSP&L 그리고 서부 T&D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서 이렇게 호텔 부분까지도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 반도체 섹터 그리고 호텔 레저 업황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 전략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장에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